흐, 아, 흐, 흐, 하이스타! 시다. 하이. 반갑습니다. 나이스타임. 오늘 방과 하이스타. 뒷담화. 오늘 주제는 우리 미션 임파서블. 뜨, 빰, 부제가 빰, 뭐더라? 뜨. 빰, 빰, 빠밤. 부제가 뭐더라? 부제? 더 레코, 뭐였죠? 뭐 데드 레코딩. 데드 레코닝. 데드 레코닝. 데드 레코닝이야. 레코닝이 뭐야? 아는 약간 사람. 알아보니까 오, 알아봤네. 데드 레코딩이 항해 용어라 하더라고. 레코닝 아이가. 레코딩, 레코딩이라고? 레코닝. 레코닝이야. 그러니까 레코닝, 어. 데드 레코닝. 어. 이 항해 용어래. 항해 용어. 약간 뭔데? GPS 이런 걸 안 쓰고 음. 출발지와 도착지만을 딱 두고 경로 이런 거 없이 음. 찾아가는 거라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필요 없이 오직 변이만을 기준으로 찾아간다. 그거네. 그렇지. 좋아. 이동거리와 변이 그렇군요. 정답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우리가 후기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학원을 이제 졸업 우리는 했고 우린 했고 한 소수는 아직 저는 하고 인공지능을 또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은 아니지만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논문이 나왔죠. 네, 학술지 논문을 일단 한 개 썼습니다. 인공지능을 주제로 해서. 대단합니다. 그 학술지 소개 그래서- 잠깐. 나중에 나옵니다. 영상 아. 소개 영상. 우리 아니, 내용 나중에 중에 그 또 자연스럽게 우리 자연스럽게. 시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조금만 좋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나? 일단은 난 뭐가 일단 인상 깊었냐면 그 CCTV 공항에서 CCTV를 이제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 음. 거기서 인공지능이 좀 많이 활용이 됐더라고. 그래서 CCTV 상으로 이제 또는 탐 크루즈의 선글라스 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치? CCTV 상으로 다른 사람 얼굴인데 탐 크루즈 얼굴로 변형이 돼서 보여지는 장면 혹시 기억나나? 그렇게 페이크를 쓴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CCTV 상으로 신체가 투명해지는 그런 장면도 있었지. 그 누구야? 빌런 그거 숨겨줬다 이거. 맞네. 어. 그분 이름 뭐더라? 극 중에서 이름이 가브리엘이었나? 가브리엘? 가브리엘. 맞아. 가브리살이 생각나는 가브리엘. 그래서 음. 그런 게 있었는데, 미안. 야, 이제 우리는 그런 개그 하면 안 돼. 아재. 오케이. 잠시 타임 아니다. 해야지. 우리 이제 아재 됐으니까. 해야지, 그래. 우리 거지 아재. 음. 하자. 아니 해. 그래. 마음껏 해. 자신감 자신감 30대 있게 초반인데. 그렇지. 그래,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과연 실제로는 구현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간단하게나마 좀 해봤어. 먼저 CCTV 상으로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지 이미. 어디서 쓰이지? 그 페이스 아이디 이런 것도 있고. 그래. 얼마 전에 또 물리가 우리 채널에 톰 크루즈 안경 만들기라는 그런 영상을 올렸어. 나왔지. 혹시 그거 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거 보니까 이제 우리 네 명의 얼굴을 인식해서 누구는 뭐 살려야 된다, 누구는 뭐 죽여야 된다, 막 이런 걸 막 하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잘못된 게 있는 게 라벨링을 잘못했더라고. 착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누가 아무튼 뭐 착한데? 그거는 뭐 그러면 마피아네. 어쨌든 그게 착한 사람 살리고 나쁜 놈 죽이는 미션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또라이를 잡아 죽여라는 미션을 받아가지고. 그럼 네가 맞네. 죽어야 되는데? 나는 네가 죽어야 나는 되는데 그 좀 킬러니까. 약간 어려웠던데. 나는 요원이니까. 이원? 아니다, 미안. 누구인가? 자세한 거는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주 재밌습니다. 아니 보지 마라. 부끄럽다. 1분짜리인데 아주 말도 재밌게 하고 뭐? 물리니까 좀 귀엽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제2의 깃불 같은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제2의 내가 사나고 같은. 깃불과 사나고가 되고 싶은 그건 있어. 맞아. 정확하게 있어. 깃불과 사나고에 대한 동경심이 있지. 그거를 보다 보면은 이제 내가 어울린 건 귀엽지. 한 중학교 수준 정도. 하여튼 내가 만든 귀여운 게 포인트지. 귀여운 게 포인트죠. 내가 만든 거, 그 귀여움으로 가야지.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건 어쨌든 안경 3D 펜 그 기가 시간에 우리 학교에 기가 시간에 3D 펜 애들 처음 만지면은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안경이야. 그래서
내 자리에 안경이 이만큼 쌓여 있어. 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안경 만든 게 부자네. 아니라 애들이 수업 시간에 만들고 선물이랍시고 나한테 주는데 그게 약간 어, 처리하는 거지. 아, 짬처리. 짬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쌓여 있지 이렇게 음, 안경이.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안경을 만들어봤고 거기다가 이제 그 허스키 렌즈라고 이제 얼굴 인식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 이제 기기가 음, 있지. 그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얼굴 인식 되는 안경입니다 이렇게 했지. 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접근성이 좋다. 포인트는 맞다. 그거야. 내가 그런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지만 나도 썼다. 그만큼 접근성이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라는 게 포인트. 뭐 굳이 뭐 코딩을 손으로 안 해도 블록 코딩으로 이제 되니까 그런 거는 맞지. 그치 그치.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 전문용어로 객체 인식,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객체 인식이라는데 객체를 탐지하고 그 이미지가 뭔지 분류를 해내는 기술이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분류할 때 CNN이라는 모델이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됩니다. CNN. 혹시 CNN 다 들어보셨나요? 네. 네 들어봤습니다. 근데 CNN 잘 모릅니다. 혹시 설명을 좀. 한국말로 뭔지 아는 사람? 그거 잠깐만. 미국 방송사 이름. 정답. 부분 점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3점. 네. 틀린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 내가 CNN에 물어봤지, 인공지능에서 CNN을 물어본 거 아니까, 맞아 지금. 맞아. 맞지, 맞지. 네가 출제를 똑바로 아이씨. 했어야지. 5점 줘. 이 부분 점수 좋은데. 5점 줘. 오케이. 가면 4.5점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0.5점은 저의 자존심. 인정해야 하네. 할 수 있어. 인정해야 하네. 시죠. CNN은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한국말로 합성급 신경망이라는, 그런 인공신경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객체 인식할 때 이미지나 영상을 이제 분류해내는 기술에서 많이 사용하냐? 이 인공신경망이 일반적인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1차원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1차원의 형태가 아니라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높이, 너비, 색깔까지 3차원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붕괴하지 않고 이미지의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처리에 특화되어 있고 이미지 처리에 아주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고양이 구분하는 거 있죠. 흔히 사용하는 거. 네. 다들 해보셨죠? 예. 그래서 거기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신경망이 바로 이 합성급 신경망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교육자들이니까 이걸 또 교육에도 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겠죠? 혹시 해본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학교에서 뭐 적용할 때나 교육적으로 이 이미지 분류 같은 거를 어떻게 또 할지 생각을 해본 사람. 그 제일 이제 많이 본 게 음, 생물 수업 같은 거 할 때 뭐 이파리 음, 같은 거나 식물 모양 보여준 다음에 이거는 뭐 화렵수네 침엽수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하더라고 생물에서. 음, 근데 음, 딱히 물리에서는 뭔가 분류 작업이 필요 없어서 그러니까 제일 어떤 그치. 인공지능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이 분류잖아. 음, 분류인데 생물 같은 건 생물 분류학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이제 분류에 특화된 학문인데 그렇지. 물리 같은 경우는 딱히 뭐 분류가 필요한 이 개념은 없어서 맞아. 어떻게 쓸 수 있지? 그래서 나도 여기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리 학습에는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물론 뭐 스펙트럼 같은 거에도 쓸 수는 있지만 일단 그걸 좀 약간 관점을 돌려서 평가 쪽에 적용을 하면 음. 이 물리에는 사실 학생들이 그래프를 많이 그린다 이거. 맞아. 뭐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위치 그래프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학생이 그린 그래프 답안지를 채점하는 자동 채점 시스템에 이 CNN을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가 1점인지, 2점인지, 3점인지, 4점인지, 5점인지 부분 점수를 매기고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이런 이제 뭐 그래프나 또는 물리, 그림을 그리는 그런 답안에서는 자동 채점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국내학술지에 합성급 신경망 기반 채점 모델 설계 및 적용을 통한 운동학 그래프의 자동 채점 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거가 있는데 그거를 저기 만든 학자 이름이 어떻게 그 제가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와. 제가 저자인데 그래서 뭐
뭐 시간 나실 때 뭐 한 번씩 뭐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조금은 유익하지 않을까 좀 추천을 조심스럽게 해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땡스2 같은 거 있나? 땡스2는 제가 투명 글씨로 넣었습니다. 아, 들으기 싫어. 투명 글씨. 아,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죠. 어. 저도 우리 보이던데? 연구의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네 눈에 안 보이는 또는 거 뭐 아이가? 채점이라든지 네 그런 눈에 걸 안 보이는 거 도와줘서 아이가? 제 눈에 보이죠. 전 착하기 때문에. 근데, 근데- 저 강품격 같은 경우는 얼굴이 지금 시커멓죠? 써도 시커멀 확률이 높습니다. 안 보일 거야 아마. 착하게 사세요. 이제 착하게 살면 얼굴 하얘지. 오케이. 돈도 좀 베풀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그렇지, 재산이 그렇지. 2천조 정도 있으니까. 그 2천조 있으면 나한테 딱 50만 원만 주라. 나 한 30만 원만 주라. 응. 다음 주 쉬고 오겠습니다. 오늘 세송 안 했습니까? 예, 실수 안 아 했습니다. 진짜. 아, 아. 우리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100만 저기 시청자들 앞에 어떻게 오늘 세수도 안 민폐네, 하고. 민폐. 그러니까. 그러네요. 나가라. 다 거짓말인가 싶죠. 두 번째 뭐였죠? 아까 제가 말한 거? 딥페이크. 얼굴 변형 디페이크죠? 이거는 역시 이것도 사실 가능하죠, 실제로. 많이 네, 쓰고 있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음. 참 고평가하고 싶은 게 음. 그런 요즘에 핫한 기술들 사실은 조금 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진부할 수도 있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보여주고 그 매체를 통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진부할 수 있어 오히려 그 소재들이. 근데 우리도 딱 알잖아.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아직 실생활에 막 활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근데 맞아. 그 영화에서 그런 인공지능 그러니까 한창 예를 들어 드론 처음 나왔을 때 드론 드론이 핫할 때 영화에 드론을 엄청 많이 썼어. 영화에서.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는 이제 영화에 드론이 나오네 싶었는데 보다 보니까 억지로 쓰는 느낌이 드는 거야. 드론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드론을 굳이 핫하니까 쓰는 느낌?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되게 좀 자연스럽게 잘 녹여낸 것 같더라. 맞아. 꼭 스토리에 필요하게. 필요하게 꼭.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도 충분히 이제 잘 녹여낸 스토리상에서. 왜냐면 이 영화 자체 첫 버물이잖아, 첫 버물. 첫 음. 버물에 너무 엄청 적합하지. 고도의 기술을 써도 되는 영화다 보니. 잘하네. 딥페이크 기술이 사실 뭐 어떤 원리인지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앞에 객체인식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판별을 하는 거라면 이 딥페이크는 생성을 하는 겁니다. 생성. 요즘에 생성형 AI가 되게 핫하죠.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 나 잘 몰라서. 생성형 AI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텍스트 생성형 AI도 있고 뭐 이미지나 영상 생성형 AI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일 핫한 게 텍스트 생성형 AI죠. 뭐가 있죠? 과연. 챗GPT. GPT. 그렇죠. 챗GPT. 바로 생성형 AI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텍스트를 생성하고 대화형을 하는. 그러니까 AI고. 없는 걸 말 그대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생성하는. 그렇죠. 기존에 학습한 그 음.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AI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용된 거는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는 AI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는 사실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양대산맥인데 하나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한 디퓨전 모델이 있고 하나는 GAN이라는 GAN, 네. 한국말로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GAN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CNN이죠, CNN. CNN을 개발한 엔지니어가 아주 극찬을 한 그런 신경망입니다. 왜냐면 이게 작동 원리가 되게 재밌거든요. 뭐냐면 GAN이라는 모델 안에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성자, 하나는 판별자. 생성자와 판별자 두 모델이 서로 적대적으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품질이 좋은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성자는 위조지폐범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고 판별자는 경찰관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범이 위조지폐를 만듭니다. 그럼 경찰관이 그걸 보고 위조인지 실제인지 판별을 하겠죠.
그때 얘가 위조라고 판별을 합니다. 음. 그러면 위조 지폐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위조 지폐를 또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그러면 또 경찰관이 얘가 또 판별하겠죠. 진짜인지 위조인지.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음.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감식을 최상위. 못하는구나 위조라는 거를. 맞습니다. 어. 경찰관이 위조인지 실제인지 감별을 못합니다. 결국은 50% 50%가 되는 거죠. 그때 출력된 이미지가 바로 새롭게 생성된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에 이걸 적용한다. 그만큼 아주 품질이 좋은 실제인지 페이크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그런 얼굴을 생성해내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탐 크루즈의 얼굴처럼 완벽하게 생성이 가능했던 거죠. 음. 자, 이게 바로 GAN의 원리고 이걸 통해서 충분히 딥페이크를 통한 그런 영화에서의 장면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호기심 해결. 그 다음에 뭐 네. 마지막이죠. 사라지는 거 CCTV 상에서 몸이 없어진다. 그렇죠. 형태가 사라지는 투명화되는 거. 투명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실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사진을 찍으면 뒤에 막 모르는 사람이 나왔어요. 음.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죠. 네. 사람 그러니까 지우고 포토샵에 요즘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 내가 예를 들어 뭐 에펠탑에서 사진을 찍었어. 근데 에펠탑 가면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찍었는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잖아. 그럼 옛날에는 어디 뭐 이렇게 인터넷에다 글을 올려 사진을 올린 다음에 이거 그 사람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한 번씩 이제 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장인들이 와서 지워준단 말이야. 그런 포토샵으로. 식으로 했거든. 포토샵. 근데 요즘에 포토샵에도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있어서 치면 돼. 이 나를 제외한 사람으로 이제 인식되는 거를 다 지워주세요 하면 되게 좋았네. 해줘. 그 정도 작업은 해주지 포토샵이. 그러니까 점점 그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약간 아직 베타 버전 정도인데. 엄청 녹아있네 인공지능이 포토샵 이런 데도 그치. 전부 다. 어. 그래 그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인페이팅이랍니다. 인페이팅. 인페이팅 기술이라는데 그래서 인페이팅 기술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우고 그 사람을 지운 자리에 새로운 또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GAN 같은 생성형 AI가 적용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CCTV에 있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장면들은 충분히 현실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첩보물 같은 거는 그냥 약간 상상의 기술, 미래에 이런 기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판타지적인 거지. 그런 그치.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현재 있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기술을 이용해도 워낙 과학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맞아. 있는 기술을 활용해도 충분히 어떤 뭐라 해야 될까 화려한 영화를 영화 만들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 영화가 한 10년이나 20년 전에 나왔다. 그러면 공상과학 영화라고 판별할 수가 그치. 있었던 거지. 전문 용어로 이제 공상과학이라 하죠. SF 영화. SF. 근데 이제는 공상이 아니지. 실제지. 실제로 있고 이거를 어떻게 잘 엮었느냐에 대한 문제. 와, 보면서 진짜 감탄을 했지. 음. 와, 실제로 있을 법한. 지금 진행되고 맞아. 있을 수도. 난 안 보긴 했는데 코난도 영화가 나왔거든. 음. 코난 극장판. 근데 코난 극장판도 인공지능 얘기가 계속 나온대. 이제 아 그래? 코난도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쓰나 봐. 와. 그러니까 이제 다 나오는 거지. 그런 첩보물이잖아. 코난도 첩보물이잖아. 코난도 맞아, 영혼이란 맞아.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영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안 쓰면 바보지. 코난도 봐야겠네. 코난도 보자. 코난도 볼까? 우리가 지금 좋다. 이 방과후 뒷담화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문화인이 됐다. 맞지? 문화인. 맞습니다. 원래 나는 드라마 거의 진짜 안 보거든. 드라마 진짜 안 보고 엄청 유명한 거만 보고 영화도 뭐 영화관이 워낙 영화표가 비싸다 보니까 요즘에 그치. 사실 재밌는 건 넷플릭스에 많고 이러니까 맞아. 잘 안 가는데 덕분에 혼자 또 영화 보러 갔잖아 한수수 맞지? 혼영했더만. 그쵸.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혼영하면 또 집중 잘 되거든 영화. 그렇습니다. 오로지 집중을 바로 할 수 있죠. 그렇지 앞에. 그렇지.
하여튼 이거 지금 이 컨텐츠 한다고 이제 부가적인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응. 그래서 뭐 엔티티 얘기하더만. 아, 엔티티가 또 이 영화에서 최종 빌런으로 나오죠? 음. 그렇지. 그래서 이 이게 강인공지능인데, 강인공지능인데 최종 음, 빌런인데 인공지능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악당이 음, 인공지능인 거지. 음, 그리고 이게 보니까 파트 1이고 파트 음. 2에서 이제 탐 크루즈 형님이 때려잡겠지. 얘를 어떻게든 어떻게 할지 뭐, 가서 그렇겠지? 가서 본체를 어. 때려 부수나. 근데 아, 그게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본체를 때려 어. 부수는 게 어, 우리 그래, 소스를 얘기했는가? 지우는 거다. 맞다. 영화 얘기하는 어. 거다. 그러니까 그 열쇠가 나오잖아. 계속 열쇠를 맞아. 가지고 그냥 음, 목숨 걸고 막 하잖아. 근데 그 음, 열쇠가 결과적으로 그 엔티티가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인 거지. 컴퓨터의 열쇠인 거지. 소스 맞다. 음, 를 열 수 있는 음, 음, 음. 음, 그걸 그럼 삭제시킬 수도 있고. 어 음. 그러면은 굳이 열쇠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탐 열쇠 크루즈의 없이. 목적이 그거를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 엔티티를. 그치. 그러면 가서 그냥 때려 부숴도 되잖아. 열쇠를 안 열고 때려 부수기에는 너무 딱딱해서 그런 건가? 뼈와 살을 너무 분리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로 만든 거지, 다이아몬드로. 그래서 영화 설정에서도 음, 얘는 어. 핵폭탄을 맞았어도 다른 건 다 터져 나갔는데 이 엔티티만 맞네. 오래 맞아도 살아남았네, 걔는.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겠지. 맞네. 그 왜 비행기의 블랙박스도 비행기가 터져도 어. 블랙박스는 살아남잖아. 음. 그런 것처럼 약간 걔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졌겠네 설정상. 어. 그렇겠지, 뭐, 그래서 열쇠를 그렇게 찾아가는 거 보니까. 강인공지능이랑 약인공지능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음, 자기 의식, 자의식을 음, 음, 가진 것을 강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겠지. 맞습니다. 내가 어, 아는 건 약간 음, 뭐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 쓰는 것들은 다 약 인공지능이고 음. 맞아. 지금 우리가 다 접해 뭐 챗 GPT든 뭐 이미지 음, 생성 뭐 그거든 간에 음, 다 약 인공지능이고 음, 그리고 강 인공지능은 저기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 같은 데 나오는 자비스 같은 실제로 인간과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이런 음. 작업이 가능한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지능의 인공지능이 약간 강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나? 정답. 음, 맞습니다. 완벽합니다. 음, 약인공지능은 일단 의식이 없고, 말했다시피, 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전부 다 약인공지능이고, 지금. 그 다음에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작업을 처리하는 거. 예를 들면 맞아. 이미지 분류, 뭐 텍스트 생성, 이런 거. 그게 약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이와는 반대로 강인공지능은 일단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 현실적으로. 이제 시작 단계 정도고 기껏해야. 그다음에 강인공지능은 한 가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뭐 이미지 처리, 뭐 텍스트 처리 다 할 수 있는 거지. 추가로 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강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챗GPT도 엄청 혁신적이다, 얘가. 사실 인간의 지식이랑 챗GPT의 지식을 비교하면 누가 이기죠? 챗 GPT. 챗GPT가 이기겠지. 어, 이미 뭐 어마어마하지. 우리는 못 우리 이기죠, 바보다. GPT한테 지식을. 그쵸? 어. 근데 만약에 강인공지능까지 개발이 된다면 이런 빠른 발전 속도에 따라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확률이 있다고 보거든.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래에 지능을 사용하는 일자리에서 인간은 인공지능한테 일자리를 다 뺏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그런 이제 지능이 필요한 일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공지능한테 지능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나도 그런 교육을 하지만 음, 이제 음, 창의성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 선생님들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하지만 음, 인공지능 결국에는 우리 사람의 지식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음, 있을 거고 음, 사람보다 그런 면에선 뛰어날 건데 우리가 할 음, 수 있는 부분은 색다른 걸 개발을 하는 것, 창의성, 학생들의 창의성을 열어주는 게 음. 그쪽이다라고 교육을 말씀드리거든. 음. 인공지능은 어쨌든 학습된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니까 인간은 없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 얘가. 맞지? 어, 확실히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잘 대답은 음, 해주지만 음, 뭔가 와 참신하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 여러 가지 전혀 안 물어봤지만 되지. 어 음, 그냥 있는 걸 잘 활용했다 정도. 음,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지금까지 나중에는 얘가 창의성이나 그런 것들도 구현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음.
근데 지금 그치. 한동안은 내 생각에는 인간이 승부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창의성이다. 음. 그래서 내가 맞아. 생각을 해봤는데, 응. 맞지. 지금은 우리가 창의성으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지.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먼 미래가 되면 사실 창의성도 또 인공지능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음. 사실 지식 측면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게. 뭔데? 인간이 인공지능이 되면 돼. 인간 머리에 칩을 넣는 머리에 거지. 집어넣는다, 이식을 한다. 그렇지. 칩을 인식하는 거지, 뇌에다가. 그러면은 어. 인간의 어떤 그런 어. 인문학적 요소, 창의적 요소 이런 것들과 인공지능의 어떤 이성적 사고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그렇지. 완벽한 지능이 된다. 인간의 창의성과 인공지능의 지식과 정보가 모두가 융합해서 응. 인공지능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거지. 생명공학까지 발전이 돼야겠네.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런 거 좋아한다, 얘가. 어, 머리에 칩 넣는 거. 어, 어. 어. 그 사람들 제발 너희- 심어달라고. 너희 만약에 응. 미래에 이렇게 되면 심을 거가? 머리에 칩? 아니 나는 안 심어도 똑똑해가지고 이미 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을 결합한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뭐 굳이? 아, 진짜 IQ 몇입니까? IQ 35개. 물리? 나는 5조인데, 5조? 아니 5주밖에 안 돼? 니는 왜 몇인데? 500조임? 그건 네 전재산 네 아니야. 재산이 500조. 재산이랑 헷갈렸네. 근데 미래에는 이 칩도 이제 사실 성능이 있을 거다, 이가. 컴퓨터가 성능이 있듯이. 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칩을 더 좋은 걸 살 수가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지능도 더 올라갈 것이다, 돈이 많으면. 근데 똑똑한 게 좋을까? 근데 봐봐. 응?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응. 미래에는 만약에 주변에 모든 사람이 칩을 심기 시작하면, 사실 나도 만약에 한 3분의 1 정도 인류가 심으면 나도 심을 거란 말이야. 그전엔 안 심을 건데. 쫄보라서. 근데 니 항상 쫄보다, 아니, 나 쫄보 아닌데? 겁 없는데? 쫄보다, 그냥 심심해서 씌워보는 건데. 롤러코스터 니 롤러코스터 못하잖아. 롤러코스터 그거 눈 감고도 사는데? 무서운 영화 못 보잖아. 보잖아. 눈 감고도 보는데 무슨 악기- 영화? 악기 보면서 오줌 쌌잖아. 아닌데? 악기 보고 나서 엄마랑 잤잖아 그날 밤에. 아닌데? 혼자 잤는데 문 잠그고. 문 잠그고 못. 추워서. 아무튼. 어. 그래서 사실 지능이란 거, IQ란 건 상대적이다, 얘가. 응. IQ 130 이런 거는 정규분포에 따라서 평균이 100이고 그거보다 높으면 110, 낮으면 90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게 IQ잖아. 뭐 웩슬러 검사 이런 거 포함해서. 근데 만약에 미래에 모든 사람이 다 칩을 씌우면 지능이 평균 지능이 올라갈 거란 말이지. 음. 압도적으로. 예를 들면 뭐 다 이제 지금 IQ로 치면 다 300 정도가 되는 거지, 전부 다. 근데 그때가 되면 또 기준이 또 바뀌면서 칩을 심은 사람 중에서 평균이 100이 되고 칩을 아예 안 심은 사람은 절대적인 IQ는 지금과 똑같지만 상대적인 IQ에 따라서 그때가 되면 한 3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측정이. 그때 칩을 심은 기준에 IQ 검사를 하게 되면 IQ라는 것은 상대평가니까. 상대평가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계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얘가. 예를 들면 동물 같은 것도 적응을 못하잖아. 강아지 같은 것도 IQ가 그래도 2자리이긴 한데 뭐 마트에서 뭐 물건 사든가 이런 거 못한다, 얘가. 근데 미래에는 이제 그런 칩을 심은 고지능자들이 만든 시스템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마트 계산하는 것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정도로. 그래서 칩을 안 씌우면 막 마트 계산도 못하게 되는 거지. 아니 마트 계산 정도는 그냥 산수로 할 수 있지 않나? 아니 그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또 이제 마트 계산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거지. 그치, 마트 자체가 바뀌는 거지. VR로 되는 거야, VR. 그치,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칩을 심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칩을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지금으로 치면 국가 지원해 약간 주겠지. 그 문명에 소외된 사람들 있다. 약간 아프리카나 뭐 어떤 부족 같은데 모여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된다. 그러면 이제 지능의 어떤 우리가 랭킹, IQ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타고남이나 이런 것들이나 뭐 노력에 의해서 높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지능은 유전이라 하니까 타고남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 그러면은 어떤 기득권이나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IQ가 높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 근데 미래에는 그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고성능의 컴퓨터를 심어서 IQ까지 높아버리는. 그런 거지. 와. 너무 슬픈 현실인데. 그러면 맞지? 잘 사는 돈이도 사람은 지능이다. 더 그래서 잘 아까 강풍경이 IQ가 500조라 했다. 이거 50조라 했나?
그게 정답인 거야. 왜냐, 돈이 그 정도 있으니까 IQ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맞네. 와 500조 맞네 니. 미래를 본 거지, 강풍격이 야, 예측을 진짜 해서. 확실히 부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랑. 이미 다 접했네. 벌써 머리에 심었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쭈먹은 났지. 그래서 음. 강인공지능 그래서 뭐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마 심어버린다. 그렇지. 활용한 걸로.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애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사실 아,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해, 근데. 그런 걸 봤어. 어디서 자동차가 개발이 됐어. 자동차가 개발이 돼서 이 자동차는 사람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동차보다 빨리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달리기 연습을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면 되잖아. 운전면허를 따면 되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그치. 인공지능이 나왔어. 고지능의 무언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이놈의 IQ가 5조라든 500조라던데 오케이 기지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하지,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고민을 하면 되지 않나. 옳은 말씀.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심더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잘 활용을 하겠지. 그치. 우리 예를 들어 컴퓨터도 내가 뭐 100만 원짜리 사줬어 누구한테, A한테. B한테 뭐 10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줬어. 근데 B는 컴퓨터 뭐 알못이야. 그러면 그 10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의미가 없잖아. 그걸로 뭐 맨날 뭐 롤이나 하고 자빠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사줘도 그걸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잘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타고난 지능과 노력과 뭐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좋습니다. 또 아직 좀 약간 그래도 뭐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지만 또 멀다면 엄청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그렇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지. 지금 너무 어쨌든 경변하는 세상이다. 현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생들. 꼰대. 아니 공부가 지겨워. 범위가 넓다 얘가. 잔소리. 내가 말하는 건 학습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운동도 뭔데? 하나의 공부고 잔소리. 게임도 하나의 공부고 변명. 모든 게 공부야. 인생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지 한마디로. 뭐 여행도 다니고 여행도 공부니까. 건강하게 사세요. 최고의 선생님. 맞습니다. 최고의 선생님 강품격. 건강도 하나의 공부입니다. 한숨 건강도 공부해야 이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죠. 잔소리. 잔소리꾼.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꼰대. 행복이 최고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그러면 이제 미션 임파서블에서의 인공지능 말고 과학적인 내용. 나는 제일 먼저 이제 엄청 임팩트 있었던 게 거의 마지막 씬이죠.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갔다면 얘가 도달을 못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인공지능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돼서 거기 조력자가 나오죠. 톰 크루즈의 조력자 벤지가 색다른 방법을 이제 찾죠. 낙하산 타고 가는 방법. 네, 낙하산의 과학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낙하산 우리가 낙하를 하게 되면은 그 종단 속도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빠르게 떨어지다가 근데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구간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떤 낙하산. 그러니까 그 종단 속도의 최대치를,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최대치라는 게 존재하는데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빨라짐을 최대치를 낮춰주는 게 이제 낙하산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 탐 크루즈가. 이거는 높이가 더 낮아서 낙하산이 있어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낙하산을 펼쳐도 그 빨라짐 가속도가 어쨌든 붙는다는 얘기지, 일단은 처음에는. 그래서 그 안정적인 속도로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너무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낙하산이 있어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내 생각에. 맞나? 내가 알기로는 이제 사람이 떨어지죠. 떨어질 때 중력을 받아. 중력을 받으면 가속도 운동이니까 점점 빨라지잖아. 그만큼 공기 저항을 위쪽으로 받는데 공기 저항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종단 속도에 도달을 해. 그게 한
200km/h 정도 된다 하더라고. 200km/h. 음. 그 종단 속도에 도달할 때 낙하산을 딱 펼쳐야 된다. 아 종단 속도에 도달했을 때 펼쳐야 되는 했을 거야. 때 아 왜? 그때가 이제 종단 속도에 도달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다. 사람이 느낄 때 안정적이다. 어쨌든 등속 음. 운동 중이기 때문에 그치. 아무리 빠른 속도라고 할지라도 등속 운동은 그래도 뭔가 가속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없다라는 얘기는 힘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변화를 줬을 때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그 톰 크루즈가 뛰어내린 높이는 종단 속도에 도달하기까지의 높이가 절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그 위험을 감수하고 펼치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한 거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래. 난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기차 위에서의 전투. 그 균형 어떻게 잡냐? 균형을 어떻게 잡을까? 아, 이게 근데 과학인가? 물론 근데 이게 과학. 관성 때문에 어. 튕겨나갈 확률이 높은데 그 되게 하체 힘이 강한가 보네 두 사람 다. 그 일단은 관성 등속 운동을 한다고 치면 기차가 예를 들어 KTX가 300 정도 되잖아. 기차가 300km/h 정도 되거든. 그치. 근데 아마 그 기차는 KTX 정도는 아닐 거니까 그것보다 느리긴 할 텐데 그래도 한 200선에서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무리 기차가 빨라도 가속이 없다면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우리가 정지 상태 관성계라고 하죠 전문적으로 관성계. 그치. 정지 상태에서 그치. 싸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공간에서 정지된 공간에서 싸우는 거랑 다를 게 없다. 그러나 그러나 뭐 바람이 불잖아. 상대적 바람이 그렇지. 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바람을 이겨내야 되는 게 힘들 것 같아. 일단 그치. 또 뭐 기차가 코너도 있고. 기차가 달린다는 얘기는 아무리 바람이 안 불어도 공기가 가만히 있어도 기차가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공기가 뒤로 가면서 뒤로 바람이 이렇게 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속 그치. 거의 200km 이상의 바람이 불 텐데 그거를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싸우기 힘들 것 같아. 그 말 그대로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등속으로 달려도 방향이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비천지. 그치.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는 가속도가 있거든, 맞잖아. 그럼 관성. 빨라지거나 관성이 느려지더라도 생기지. 이 곡선 도로를 주행을 하면은 이 관성이 있단 말이지. 가속도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도 버티기 어렵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내가 위기에 처해서 기차 위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렇게 영화처럼 멋있게 싸우지 못할 것 같은데. 나도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네. 완벽하게 직선 주행 도로를 달리면은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완벽한 만약에 직선 주행 도로를 달린다고 치면은 나는 기차를 달리는 방향에서 반대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 달리는 방향에서 반대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뒤를 보고 왜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지. 왜냐면 기차가 달려가는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바람을 이겨내고 주먹을 뻗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바람으로 내 주먹이 약해질 거란 말이지. 근데 반대로 내가 바람을 등지고 있으면은 바람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펀치 가능하다. 바람 펀치. 바람 펀치. 그렇지만 몸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 몸이 날아갈 수 있다. 이 하면 사람이 몸통 막아. 박치기. 근데 오히려 어쨌든 맞바람을 맞고 있는 사람은 그 바람을 이겨내야 되는데 괜찮나? 이 사람이 응. 가림막이 돼주지 않나? 가림막이 돼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가림막. 또 그렇겠네. 맞네.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 넘나? 너희 둘이가 올라가 싸워봐라. 내가 심판할게. 오케이. 알겠다. 잠시만. 근데 KTX 예약해서. 강호 좀 싸움 잘하지 않나? 잘하지? 싸움 잘하지 니? 싸움 잘한다. 강호 싸움 잘하지? 싸워봤나? 그거 네 유도 했잖아, 유도. 아이가? 그래 그런 거 했지? 그래? 합기도, 없나? 합기도 했어? 학기도 했나? 태권도, 학기도 몇 단인데? 태권도 했어? 2단, 몇 단인데? 이야. 태권도 2단이가? 좀 하네? 군대에서 땄다. 학기도 몇 단인데? 군대에서. 학기도 군대에서 나도 땄다, 이거. 그 군대에서 따는 거는 좀. 그 가라다야, 가라. 그래, 발차기 몇 번 해봤노? 발차기 수십 번 했지. 오, 좀 많이 했네. 수십 번. 수십 번밖에 안 했나, 2단인데. 수십 번을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하네, 당당하게. 수백 번 했지. 어허, 갑자기 수습하네. 수백 번 했어. 싸움 잘하자. 싸워본 적 있잖아. 누구라? 뭐 친구들이랑 학교 다닐 때. 잘하지. 그자.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싸우면 꼴등이었기 때문에
오, 꼴등이가. 혹시 12부터 그 측정해봤나? 대충 해보면 알지. 이게 본 적이 없으니까 초딩 때. 그래 한 두세 번 싸워보고 나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시비가 붙을 일 있으면 무조건 사과, 바로 빠른 사과. 미안. 근데 미안. 그럴 수도 있다. 뭐 상성이 안 맞았을 수도 있다. 그럼 상성이 타나? 나 누구 이길 수 있는데 이길 타지. 나 누구 이길 수 있냐? 니는 이제 바람의 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바람 속성이구나 내가. 바람 펀치하면 이길 수 있다. 오케이. 오. 그러면 기차 위에서 한번 싸워보면은 내가 이길 수 있겠네. 그치. 알겠다. 고맙다. 조언 고맙다. 오케이. 용기가 나네. 오케이. 다음에 날 잡자. 다음에 한번 싸워볼게. 음. 고맙다. 오늘 내용은 근데 조금 약간 하다하겠다. 좀 큰 맘 먹고 봐야 될 것 뭐 이럴 때도 같은데. 있어야지. 맞아. 우리 원래 근데 사실 우리는 교육 유튜버잖아. 맞아. 사실 내용이 응. 그냥 그 영양가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훨씬 맞아. 좋다고 보거든. 재미는 영화에서 찾으시고. 우리는 재미는 유익 정보. 그렇지. 재미는 다음에 또 원피스 할 때 또 그때 찾으시고. 원피스 봐야겠다. 나 이제 나는 빅맘에서 졸업했단 말이야. 계속 다시- 봐야겠다. 다시 그 복학해라. 너희랑 그러니까 너희랑 또 얘기하려면은 봐야겠네. 봐야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했네. 오늘 음. 편집에 걸리겠다. 저 저 얼른